더 좋은 수업, 더 좋은 세상. 언어를 넘어 치유를. 조폴체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조폴체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올해 수능 영어 어법 문제의 최종 준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수능 영어 어법 문제 푸는 방법은요, 화면에 나왔죠?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수능 영어 어법 문제는 어법에 대해 묻는 거기 때문에 해석을 최소화해서 푸시고요. 그리고 물어보는 건 밑줄 친 부분의 어법성이죠. 그러니까 밑줄 주의를 보도록 하시고, 그리고 수능 영어 어법 문제는 나왔던 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9문제를 푸시면 되는데요. 그 9문제는 최근 3년치 수능 영어 어법 문제와 그 해의 모의고사 6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제가 이 영상 소개글에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살펴보셔도 되겠어요. 지금 화면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9개 문제에서 나왔던 어법들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시고요. 화면을 멈춰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이 영상 소개글에 역시 이 내용이 적힌 글에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수능 어법 문제 9문제로 잡으시고요. 직관에만 의지하지 말고 최소 지난 3년의 수능과 그의 모평 문제를 보면서 문제를 풀도록 하세요. 모두 15개의 어법사항이 나왔어요. 이제 여러분이 수능 영어 어법 문제를 이 시점에 준비하는 방법은요. 첫째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9개의 문제를 그냥 풀어보세요. 9문제를 그 문제 자체로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그 문제들에서 나왔던 출제 어법들을 모두 정리하도록 하세요. 정답으로 제시된 거 말고도 오답으로 제시된 어법들도 응용돼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언급된 어법들은 모두 정리해서 알아두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정리를 하셨으면 해당 어법 규칙을 숙지하셔야죠. 그냥 외우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15개 어법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하죠. 9개 문제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건 바로 분사였고요. 모두 9번 나왔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죠. 네, 이번엔 분사인데요. 분사는 물어보는 게 크게 ing 형태의 현재 분사와 pp 형태의 과거 분사죠. 이 둘을 구분하는 방법은요. ing는 뭐뭐 하는이란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pp는 뭐뭐 당한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능동과 수동 이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분사를 묻는 거는요. 설명하는 명사를 찾아서 그 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출제된 구문들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가로에 적혀있는 숫자가 가로에 적혀있는 문구가요. 출제된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communicated는 명사 인포메이션을 수식합니다. 근데 이 정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소통되었다.
되는 이렇게 뭐뭐 되는이란 뜻으로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PP 맞고요. 자, 그리고 see, believes, expressed는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오형식 구문이고 이 구문은 동사, 목적어, 목적 보호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목적 보호가 나오면 설명하는 목적어와의 관계를 봐야 되는데 믿음, 신념이 표현되는 거죠. 이렇게 뭐뭐 되다란 뜻으로 되니까 PP 맞고요. 자, 다음 구문은요. 제가 뭐 문장으로 이렇게 쭉 길게 이렇게 하긴 했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밑줄 친 부분부터 밸류까지가 앞에 있는 파추 앤 코코넛으로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파추 앤 코코넛이 같이 해서 같은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죠. 이것들은 판단되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되는이란 의미에 맞추니까 judging이 아니라 judged가 되는 거죠. 자, 다음입니다. 역시 밑줄이 설명하는 명사 연결을 했더니 관계된, 연결된 이란 뜻이죠. 뭐뭐 된이란 뜻으로 수식하니까 PP 맞고요. 자, 그리고 carved는요. 앞에 있는 it과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그것이 나무에 새겨지는 거죠. 요걸로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나무에 새겨지는 거니까 역시 수동의 의미, PP가 오는 거 맞습니다. 2021년 10월 모의고사에 출제된 거고요. 일단 approached가 앞에 있는 명사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했더니 접근하는 이란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뭐뭐 하는 이란 뜻으로 되면은 ing가 돼야죠. 그래서 틀리게 나왔습니다. 네, 역시 분사와 관계에 있는 구문입니다. 여기 제가 소제목에 썼듯이 with 부대 상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with 부대 상황은 with 목적어, 목적 보호로 이루어져 있어요. 뭐 전부 다 말씀드리지 않고요. 수능 영어 어법 문제에 나오는 거에 맞춰서 말씀을 드릴게요. 뭘 물어보냐면 이 목적 보호의 형태를 물어보는데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ing냐, pp냐. 이거를 지금 우리가 다룰 거고요. 그 다음 많이 나오는 게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그래서 여러분이 수능 영어 어법 문제에 관해서는요. 딱 이렇게 알아두세요. with가 나오고 뒤가 좀 길다 하면은 with 부대 상황 구문으로 알아두시고요. 이때 어법 문제는 목적 보호의 형태를 물어보는 게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두 개예요. 두 개. ing냐, pp냐, 형용사냐. 이거를 참고해서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ing가 나올 때는 앞에서 아까 뭐라고 그랬죠? 목적어와 연결을 해서 그 의미가 뭐뭐 하는으로 될 때. 근데 이제 뭐뭐 하는으로 끊기는 좀 부족하기도 해서요. 뭐뭐 하면서 이렇게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능동으로 되는 거죠. PP로 할 때는 어떻게 돼요? 목적어와의 관계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뺄게요. 그냥. 자, 그러면 문제풀이 적용을 해보죠. 자, 여기 with 나왔습니다. 그리고 길죠. 그리고 목적어 잡아주시고요. 목적 보호는 뭐 쭉 이렇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어법 문제 전부 다 볼 필요는 없다고 그랬죠. 밑줄에 근처를 보라고 그랬고, 그래서 사실은 문제를 풀려면 딱 여기만 보시면 돼요. 여기. 자, 그럼 목적어와 관계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각각이 믿으면서죠.
각자 뭐뭇을 믿으면서 란 뜻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뭐뭐 하면서는 ing라고 그랬죠. 그래서 believe가 틀리게 된 거예요. 이거는 주어 동사 구조 파악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쉽지가 않은 문제였어요. 어법 문제 잘 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구문 보시죠. 이거는 with가 생략이 된 거예요. with 부대상한 구문이 생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는 게 with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문장을 보면요. 앞에 콤마가 있죠? 콤마가 있으니까 별도의 독립된 구문이 나오는 걸로 생각할 수 있고 이 문장을 쭉 보면은 결국 그런 구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에 연결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분사 구문으로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문제풀이로 가면요. 여기서 제가 풀이 중심으로 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it symbols하고 연결을 해서 it symbols가 목적어 되는 거죠. 이게 목적 보호고요.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상징들이 뭐 세워지면서 세워진 채, 설정이 된 채 또는 설정된 채 쓰여진 채 해도 되겠네요. 여기 문자가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자, 그래서 뭐뭐 한 채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PP 맞고요. 자, 다음입니다. 역시 with 나왔죠. 그리고 이거 목적어고 목적 보호예요. 어디를 보라고 했습니까? 목적어와 목적 보호를 보라고 그랬죠. 그러면 피조물들, 생물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생물이라고 할게요. 생물이 거주하면서 뭐뭐 하면서가 되죠. 그래서 이게 ing가 돼야 됩니다. 자, 지금 여기서 뭐 앞에서도 그러긴 했는데 똑같은 패턴으로 문제가 나왔죠. 반복이 됐다는 거 또 참고해 두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풀어봤는데요. 분사가 수능 영어에서 어떻게 나왔죠? ing냐, pp냐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게 계속 나왔죠? 그럼 어떻게 풀었습니까? 자, 분사가 설명하는 명사랑 연결을 해서 해석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해석이 뭐뭐 하는이 되면 ing, 뭐뭐 되어진, 뭐뭐 당한이 되면 pp가 됐었죠? 자, 이제 관계대명사를 풀게요. 관계대명사는 9개의 문제에서 총 8번 출제가 됐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네, 관계사고요.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이제 관계대명사입니다. 관계대명사는 일단 가장 쉬운 걸로 말씀을 드리면요. 앞과 뒤를 보시면 돼요. 앞과 뒤. 그럼 관계대명사 앞에 뭐가 있죠? 선행사가 있죠. 그리고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어지는 뭐 동사가 있죠. 물론 관계대명사가 목적격이면 주어가 나올 때도 있긴 있습니다. 주어 동사. 여기다 주어 이렇게 쓸게요. 다시 이렇게 쓸게요. 여기는. 주어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죠. 자, 앞과 뒤를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을 보실 때는 어떤 걸 보시냐면요. 이게 사람인지 사물인지. 근데 이제 이 구도가요. 어떻게 바뀌냐면 사람 대신에 생물로 보시는 게 더 나아요. 왜냐하면 이제 동물도 사람처럼 사람과 같은 위상으로 이제 보는 트렌드가 있잖아요. 저는 뭐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물과 무생물의 구도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건 아직 수능에 나온 건 아닌데 그 영어 지문 보잖아요. 영어 지문 보면은 이제 사물도 사람처럼 이제 보는 것들이 종종 등장을 해요. AI, 뭐 우리가 흔히 보는
사물 인터넷, 스마트폰 등등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위상을 단순한 무생물의 위상으로 보지 않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참고하시고, 그래서 아무튼 생물과 무생물의 부도로 선행사를 살펴보셔야 한다는 거. 좀 얘기가 길었네요. 그리고 이제 관계대명사는 제가 이거 아주 러프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어가 나오는 경우에 이제 물어보는 게 뭐냐면 문장 구조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주어 동사의 구조를 파악하는 걸 물어보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동사가 나올 때는요, 선행사와 수일치를 묻는 게 많고, 그리고 뒤에 있는 문장의 완결 여부를 보시면서 완전성을 보면서 여기서 이제 관계대명사 what을 물어보고 종속 접속사 that을 물어보고 그리고 관계 부사를 묻는 것들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이거는 관계대명사가 수능 영어 어법 문제에 나오는 출제 포인트입니다. 참고하세요. 자, 원래 이제 주황색으로 쭉 하긴 하는데 여기에 이제 많이 썼으니까 색깔을 이번에는 제가 좀 다른 걸로 해볼게요. 녹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strong guarantes라는 선행사가 앞에 있죠. 그러니까 관계대명사가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부분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어지는 문장을 쭉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이어지는 문장이 those receive the signal까지가 주어고요. will be 동사고요. 그리고 여기가 better of 블라블라가 이제 보어로 이제 쓰인 거죠. 그래서 이것만으로 문장이 성립하죠. 이어지는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that입니다. 종속 접속사 that을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문장은 불완전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문장이 완전하기 때문에 종속 접속사 that이 나오는 거예요. 자, 다음 또 가보죠. 일단 앞에 선행사 봤더니 뭐 사물, 무생물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 보니까 뭐가 되죠? 이미 이 안에 주어가 없군요. 즉 이어지는 문장이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래요? 주어가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that 나오는 거 맞죠? 여기는 위치가 나와도 되는 거죠. 어차피 선행사가 무생물이니까. 자, 다음 또 가볼게요. 앞을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The Orange라고 하는 무생물이 나왔습니다. 무생물.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이 이것만 보면은 불완전하죠?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that 맞죠? 네. 이거는요. 뭘로 네. 이렇게 일단 가볼게요. 이렇게. 이 정도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추분이라는 거예요. 네. 뭐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건데 이 단어는 각주로 나오니까 신경 쓸 거 없어요. 자, 그러면요 여기 rise예요. rise. 오타 수정하고요. Rises at the solstice and equinoxes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문장 완전하죠. 문장 완전합니다. 그래서 관계부사 where로 오는 거 맞아요. 자, where는 관계사입니다. 관계사가 나오면 앞과 뒤를 보라고 그랬죠. 앞은 선행사고요. 뒤는 문장이 완전한지 살펴보라고 그랬습니다. 일단 a number of examples는 한눈에 봐도 사물이란 거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물이란 개념은요. 또 추상적인 의미의 공간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where는
일단 선행사로 봤을 땐 괜찮은 거예요. 그럼 이제 문장을 살펴보는데 이 문장 해석을 해보면요. Popular songs become synonymous with. become synonymous with 하면 뭐뭐과 같다, 동의어다 라는 거죠. The club and are enthusiastically adopted by the French. 자, 제가 지금 읽은 이 문장만으로 성립해요, 안 해요? 성립하죠? 문장이 완전합니다. 그래서 관계부사 where 맞아요. 자, 관계대명사는요. 앞과 뒤를 보면 돼요. 앞은 선행사가 적절히 쓰였는지를 보는 거고요. 뒤는 문장이 완전한지 완전하지 않은지로 따져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만 아시면 안 되고요. 그 관계대명사와 비교가 되는 종속 접속사 that, 그리고 관계대명사랑 함께 많이 쓰이는 관계부사, 그 중에서도 where이 이렇게 많이 쓰였고요. 그리고 관계대명사 중에서도 what이 좀 특이하잖아요. 그 what의 쓰임에 대해서 묻는 게 나았죠.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한 번 나왔어요. 이제 대명사입니다. 대명사는 모두 7번 나왔고요. 이제 또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대명사 보겠습니다. 대명사는 수능영어 어법에서 수일치가 가장 많이 나와요. 이것만 나옵니다. 이것만. 성으로도 나올 수 있긴 한데요. 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시대상에 따라서 또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답이 분명하게 나와야 하는 수능 영어 어법 문제로서는 적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일치를 물어보고요. 이게 막상 나온 거는 많은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한번 해보죠. 이거는 정확하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it은 a prey can convince a predator not to chase it. 먹잇감이 포식자에게 자기를 추적하지 말라고 설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prey를 받아줍니다. 그래서 it 맞고요. 이게 단수니까요. 단수고 어쨌든 prey라고 하는 거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it으로 받아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는 there 나오는데요. Early astronomy provide information about 정보를 주는데 when to plant crops 언제 작물을 심어야 할지에 대해서 그리고 and gave humans their first method of recording the passage of time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는 there은 앞에는 humans로 받아줍니다. 이거는 해석을 하면 되죠. 복수니까 이거 맞고요. 4월 모의고사 보시면요. The depiction of objects to that of abstract notions 나오는데 여기 depiction을 대시 받아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쓰이는 that은 어법 교재에 늘 나오는 겁니다. 이거 완전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depiction이 단수죠. 그러니까 that 맞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보시면요. 여기 who deserved it 의 it을 묻는 건데 이 it이 뭘 가리키는지 이제 보기 위해서 쭉 보겠습니다. They can also sidestep most of the ethical issues involved. 포함된 그런 윤리적인 문제들 대부분을 치울 수 있다. Nobody presumably is more aware of an experiment's potential hazards. 여기까지 이렇게 아무도 더 많이 알 수 없다고 하죠. Than the scientist who deserved it. 그거 할 가치가 있는 과학자들보다도 더 많이 알 수는 없다 라고 나오네요. 자, 그럼 여기서는 결국 뭡니까? 이게 이제 좀 정확한 해석이 필요한 건데요. 여기서 experiment 받아주는 거예요. 실험을 할 가치가 있다 해가지고 그래서 단수가 되는 겁니다. 단수 it을 받아주는 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해석이 그렇게 만만치 않았겠죠. 하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또 보시면요.
Many modern structures exceed those of Egypt 나오는데요. 여기는 structures는 도주를 받아주는 거예요. 복수죠? 도주 맞습니다. 자, 지금 똑같은 패턴이 여기 나왔죠. 자, 보세요. 요 문제하고 똑같은 패턴이죠. 그리고 요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요 이세 복수라는 점에서 사실은 대열도 같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대명사는요. 수일치로 접근하시면 돼요. 수일치로. 네, 재개대명사 보겠습니다. 재개대명사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두 개인데요. 첫 번째는 재개대명사가 쓰이는 그 규칙이에요. 재개대명사는요. 주어와 목적어가 같을 때 쓰여요. 요거. 예. 그리고 이거에 덧붙여서 수일치 물어보고요. 성도 역시 뭐 좀 아까 전에 봤던 그냥 대명사의 경우보다는 himself인지 herself인지를 물어보는 게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있긴 하지만 여태까지의 출제 패턴으로 봤을 때 나온 적은 없습니다. 예. 수일치 여기에 맞춰서 이제 볼게요. 자, 그럼 이제 보시면요. Objects do not organize themselves는 이 주어와 목적어가 같아요. 같고 여기 이제 복수죠. 그러니까 themselves 맞고요. 자, 다음 on lateral humanity라고 하는데 이 humanity하고 이 self하고 같아요. 그리고 humanity는 인간성, 인류 뭐 이런 거니까 단수죠, 단수. 그러니까 이 self 역시 맞고요. 자, brood upon 하면요. 무엇을 뭐 곱씹다, 깊게 생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네, 대명사는요. 결국 수의 일치를 묻는 게 나왔죠. 단순지 복순지를 묻는 게 이렇게 나왔고요. 그거를 알려면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제기대명사 같은 경우는 그 문장에서 주어와 일치하는지 아닌지 여부로 판별하는 거였고요. 그거 역시 정확한 해석을 전제로 하고 있죠. 자, 이제 주어 동사입니다. 주어 동사는 모두 7번 나왔네요. 자, 이제 살펴볼게요. 네, 이제 주어 동사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주어 동사는 크게 두 개로 나옵니다. 수일치 나오고요. 그리고 구조파 이렇게 나와요. 그 성하고 시제일치하는 거는 성일치는 상관이 없죠. 영어는. 그 시제일치가 안 나왔어요. 안 나왔습니다. 현재 완료 시제 정도는 이제 나오긴 했는데 한참 전 일이고요. 이거까지는 안 나옵니다. 이제 수일치 안 나오고요. 그리고 구조 파악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분사 그리고 관계사 이끄는 거 요게 이제 가장 많이 나와요. 이것과 비교해서 동사가 제대로 쓰였는지 파악하는 구조 파악이 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출제된 문제들 한번 살펴보시죠. 이것도 되게 쉬워요. 잘 보시면요. 여기서 search commonality of interest tree에서 핵심이 뭐예요? commonality죠. 단수니까 is 맞죠. 자, 그리고 여기 육모 올해 육모에서 스톤헨지 나왔던 거에서 여기 보면 콤마를 양옆에 낀 거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예 삭제해버리라고 그랬죠. 제가 문제풀이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아예 이렇게 지워버릴게요. 이거 삭제해버리세요. 됐습니다. 예. 자, 이렇게 보면은 스톤헨지만 나오죠? 단수. 되게 쉽죠? 이렇게 삽입된 거를 지워버리면 어법 문제 쉽게 풀려요. 자, 다음. 이거는 이제 좀 어려운 건데 at the simplest level이 전치사 구잖아요. 전치사 구가 명사로 쓰이는 경우는 매우 드물죠. 그러니까 이거는
at the simplest level을 강조하기 위해서 맨 앞으로 보낸 도치예요. 도치 구문은 주어 동사 위치를 바꾸잖아요. 그래서 아가 맞게 쓰였는지 보기 위해서 쓰인 동사는 바로 the occasional trips고요. 여기는 trips가 복수죠, 복수. 그러니까 아 맞죠. 자, 다음입니다. 어떻게 3월 모의고사에서 도치가 다 쓰였어요. suggestive이 형용사잖아요. 형용사가 주어로 쓰이는 거 매우 드물죠. 그러니까 이것도 suggestive가 이끄는 형용사 후를 강조하기 위한 도치 구문이에요. 동사의 밑줄이 쳐져 있으니까 주어를 찾으면 되고요. 이게 이제 주어인 건데 market라고 하는 복수니까 뭐가 쓰인 거 맞죠. 자, 시제를 구분하는 거 이거는 좀 부차적인 겁니다. 수, 일치 이거를 묻는 게 나왔어요, 계속. 자, 다음. 와, 이거 또예요, 또. 이거는 up to a few dozen people from each side가 이게 주어예요. 여기서 up to가 있긴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people입니다, people.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니까 명사가 쓰인 거고 이건 도치가 아니에요. 주어고 동사 나왔죠, 동사. 동사 나왔는데 이거 sit down 할 때 뭐예요? 앉아라 라고 하는 능동형의 동사죠. 그러니까 이게 의미상 능동이 쓰이는 게 맞아요. 그래서 동사 맞고요. 동사 set 맞고요. 자, 다음 이거 보시면요.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그럼 밑줄 친 부분이 동사가 되는 거죠. 주어는 긴데 동사는 짧다. 이거는 충분히 어법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렵죠. 동사가 짧으면. 자, 그럼 이 주어의 핵심은 뭡니까? 주어의 핵심은요. 이거예요. 이거. speculations. 그럼 이게 복수죠. 그래서 rely 오는 거 맞죠. 자, 동사의 밑줄이 쳐져 있죠? 그러면 주어를 찾아야 되는데 동사 앞까지 주어로 보는 게 무난하죠. 무난하니까 일단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쭉 주어를 해석을 해보면 a strong element of the appeal such sports, songs 이렇게 나오는데 element가 핵심이죠. 여기 또 어까지 있으니까 수가 더 분명해지네요. 단수. 그래서 단수를 받아주는 is 맞습니다. 주어 동사에 대해서 묻는 거는 지금 계속 수의 일치를 묻고 있죠. 단수인지 복수인지 물어보는 게 나왔고요. 시제에 대해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9개의 문제 중에서요. 그래서 수의 일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려면은 정확히 해석을 해서 주어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게 뭔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형용사 부사입니다. 4번 나왔네요. 이제 살펴봐요. 네, 이번엔 형용사와 부사인데요. 수능 영어에서 형용사와 부사는 항상 같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형용사가 나오면 부사를 떠올려야 되고 부사가 나오면 형용사를 떠올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수능 영어에서 묻는 형용사 부사는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형용사는 명사를 설명하고 부사는 명사 이외의 것을 설명한다는 거죠. 그럼 명사 이외의 게 뭐가 있냐면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정도가 되겠어요. 자, 그럼 기준은 뭐예요? 명사죠, 명사.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아니스트가 있고요. 콧말이 양옆에 끼면은 삽이 비어서 지우라고 그랬죠. 알아보기 편하게 하얀색으로 쭉 지워버릴게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캡트 다음에 아니스트가 이렇게 나오는 거. 자, 그러면 요걸로 보시면 돼요. be kept 아니스트. 근데 keep은요
이게 목적 보호로 형용사를 취합니다. 보호로. 아니스트는 보호의 자리에 있어서 형용사가 오는 게 맞아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또 추가. 보호는 형용사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보시죠. selectively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 화면에 들어오지 않나요? 이 selectively는 동사를 꾸며줍니다. 자,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죠. 명사 이외의 품사를 설명하는 거는 부사다. 맞고요. 자, 그리고 so blank is this expectation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부사가 이렇게 맨 앞에 나오면, 그러니까 명사가 맨 앞에 나오지 않았죠. 그럼 이건 뭐예요? 밑줄을 강조하려는 도치 문장이에요. 그리고 this expectation이 주어고요. 이게 동사죠. 자, 그러면 이 도치된 부분에서 밑줄은 보어죠. 보어는 형용사. 그래서 유니폼이 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또 보시면요. remains 하고 밑줄 나오는데, 여기서 이 밑줄은 바로 problematic을 설명합니다. problematic은 형용사죠. 그럼 deeply는 형용사를 꾸며주니까 부사가 쓰이는 거 맞죠? 네, 맞아요. 형용사, 부사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명사를 설명하는지 아닌지만 보면 됩니다. 명사를 설명하면 형용사, 명사를 설명하는 게 아니면 부사가 되는 거죠.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이제 도치고요. 모두 3번 나왔네요. 보겠습니다. 네, 이제 도치를 살펴볼 건데요. 도치는 강조하는 말을 맨 앞에 보내고 주어와 동사의 위치가 바뀐 거예요. 그런데 수능 영어에서는 이 형태가 많이 나옵니다. 이 형태. 사실은 도치 어순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수능 영어에서는 이렇게 강조하는 말 나오고 그 다음 동사 그리고 주어가 나오는 형태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수능 영어에 맞춰서 도치를 파악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요. 명사 말고 다른 말들이 문장을 시작할 때 그때는 이제 도치를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실까요? 자, 명사 아니죠? 또 명사가 아니죠. 그래서 도치로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능 영어에 통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어순도 어떻게 돼요? 다 동사, 주어, 동사, 주어가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럼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그냥 주황색으로 갈게요. 자, 지금 밑줄은요. 보호에 해당이 돼요. 보호의 품사는 형용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유니폼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선 주어와 동사의 일치입니다. 지금 occasional trips라는 복수죠? 그러니까 맞고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 주어가 복수이기 때문에 were가 쓰인 게 맞죠. 이건 앞에서도 풀었던 겁니다. 도치는 도치 자체를 묻기보다는 도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호가 제대로 쓰였는지 수일치가 제대로 됐는지를 묻고 있어요. 그러려면은 그 제시된 문장이 도치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요. 여태까지 수능 영어에서 나온 걸 보면은 문장의 시작이 명사가 아니라 뭐 형용사나 전치사나 이렇게 되면은
도치로 쓰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이거 참고하셔서 도치가 나오면 보어와 동사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연결 볼 건데요. 모두 2번 나왔네요. 연결은 어법 형태가 같죠.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일단 밑줄 앞에 and가 있잖아요. 그럼 연결을 붙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을 해서 연결되는 걸 찾으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 avoid가 seek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되는 게 지금 동사로서 어법 형태가 같죠.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장 보면 역시 밑줄 앞에 and가 있죠. 그래서 연결되는 걸 찾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요, 바로 이 bears에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법 형태가 같기 때문에 이거 맞습니다. 연결은 정확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수능 영어에서 연결 문제는 앞에 연결사가 and가 나왔어요. and가. 그럼 이제 밑줄 앞에 and가 있으면 이게 연결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과 이어지는 말을 찾으면 되죠. 찾은 다음에 어법 형태가 같은지를 비교하면 되는 겁니다. 대동사예요. 모두 2번 나왔어요. 자, 이번에 묻는 건 대동사고요. 대동사는 앞에 있는 동사를 받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동사를 받아주면 비동사, 일반 동사 받아주면 do, 조동사 받아주면 그 조동사가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이 문장에서 더즈의 밑줄이 쳐져 있는데 이거를 알려면 일단 문장을 다 봐야 되겠죠? 쭉 볼게요. 뭐 어렵지 않은 문장이죠. One obvious drawback is the danger involved. 꾸며주는 거고요. Knowing that it exists. 자,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는 거죠. 이게 여기가 이제 동사 자리가 되는 거예요. Nothing to reduce it.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럼 여기에서 이게 지금 이어지는 게 뭐예요? 문장과 문장이 지금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밑줄 부분은 앞에 있는 is를 받아줘야 되는 거죠. 이거네요, 이거. 예. 자, 그래서 is가 나오는 거고요. 자, 다음 또 갑니다. never before 이렇게 나왔네요. never before 이렇게 나오면 뭐라고 그랬어요? 네. since까지 이거 그거잖아요. 도치. 이거 강조하는 거고 여기가 이제 동사로 쓰인 거고 이게 주어로 쓰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도치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as 비교 구문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밑줄 친 동사가 나오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집트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이 밑줄이 앞에 있는 동사를 받아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동사는 PP의 수동태로 쓰였죠. 그럼 이거를 받아줘야죠. 그런데 이집트의 과거에 그랬던 거기 때문에 did가 아니라 was가 와야 되는 겁니다. 쉽지 않았죠. 대동사는 그 구문에서 무엇을 받아주는지를 봐야 되죠. 이게 막상 나오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문을 그 문장을 정확하게 서로 하셔가지고 무엇을 받아주는지를 찾으셔야 되겠어요. 자, 수동태 2번 나왔죠? 볼게요. 자, 수동태고요. 수능에서 수동태에 대해서 물으면 꼭 능동태,
비교해서 보셔야죠. 수동태는 어떻게 돼요? 뭐뭐 되다. 이게 좀 더 얇은 걸로 할게요. 뭐뭐 되다 당하다 로 해석이 되는 거고, 능동태는 뭐뭐 하다잖아요. 이 해석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2번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보죠. Stones may even have been used to predict eclipses 돼 있는데, 일식을 예측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거죠. 뭐뭐 당하다. 그러니까 사용되다. 그러니까 BPP가 왔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거 아까 했던 거죠. people이 주어고, 그리고 동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앉다. 예, 뭐뭐 하다. 이렇게 능동으로 나온 거 맞죠? 그래서 set down 맞습니다. 수동태는 해석을 하면 되죠. 뭐뭐 되어지다, 뭐뭐 당하다라는 뜻이면 수동태잖아요. 그러려면 결국 정확한 해석을 해야 되고, 수동태만 볼 게 아니라 그것과 대비되는 능동태도 같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투부정사입니다. 3번 나왔네요. 보시죠. to 부정사고요. to 부정사는 기본적으로 명사, 형용사, 부사적 용법이 있잖아요. 뭐 의미가 워낙 많긴 한데 문장에서 그 의미가 적절하게 쓰였는지만 보시면 돼요.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Early rock paintings 하고요. 콤마 양옆에 꼈으니까 지으라고 말씀드렸죠. 넘어갈게요. were possibly shaped and organized. 예, 아마도 만들어지고 조직이 되어졌을 겁니다. To follow, 따르기 위해서. The walls of the cave, 동굴의 벽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 지금 뭐뭐 하기 위해서란 해석이 성립하죠. 예, to follow 맞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2019학년도 수능 기출 표현을 보면요, 이거 come close to ing예요. ing. to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거에 익숙한 거를 이용한 그런 문제고요. 이게 가끔씩 이렇게 나옵니다. 가끔씩. 그래서 이거는 come close to ing라는 수거를 알아야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to가 나왔기 때문에 to 부정사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to 부정사 항목에 넣었어요. to 부정사의 쓰임을 알기 위해서 해석을 해볼게요. This form of popular culture까지가 주어고 can be said, 뭐뭐라고 전해질 수 있대요. To display pleasure, 여기까지만 해보죠. 자, 기쁨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뭐하기 위해란 뜻이죠. 그러니까 to 부정사 쓰일 수 있는 거죠. 이거 맞아요. 투부정사는 어떻게 공교롭게도 2번 다 부사적 용법에서 목적에 나왔습니다. 뭐뭐 하기 위해로 해석되는 걸로요. 그리고 to 뒤에 ing가 쓰인 게 나왔죠. 이 경우는 to가 전치사로 쓰인 건데 투부정사 용법을 헷갈리게 하는 거여서 제가 이 항목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관용어구여서 사실 별도의 어법으로 넣기는 조금 애매하기도 하죠. 아무튼 to 뒤에 ing가 나오는 관용어구들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네, 이제 as 살펴볼 건데요. 이건 2번 나왔어요. 예, as에 대해서 이제 묻고 있는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as가 뜻이 되게 많아요. 뭐뭐처럼, 뭐뭐로서, 그리고 뭐뭐 할 때, 뭐뭐 때문에, 심지어는 뭐뭐일지라도란 뜻도 있어요. 자, 그런데 뭐뭐 할 때 뭐뭐 때문에는 접속사예요. 접속사. 뭐뭐처럼도 접속사로 이렇게 쓸 때가 있습니다.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주어 동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as가
접속사로 쓰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맞는 겁니다. 이렇게 애주의 사실은 수능 영어 어법 문제는 내용을 묻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애주의 정확한 해석을 묻는 거는 나오지 않았고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애주의 그런 어법 형태의 용법이 제대로 쓰였는지 그걸 이제 묻는 게 나오는데, 사실 이 문제는 애주가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그런 저를 이끄는 접속사로 쓰일 수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뭐처럼이라는 뜻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저를 이끄는 접속사로 쓰인다는 걸 알면 풀 수 있는 거예요. 네. 21년 10월 모의고사에서도요, 역시 애주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구문으로 보라고 그랬죠. it 주어, make수가 동사, 그리고 쭉쭉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저를 이끄는 거고, 이렇게 저를 이끄는 건 접속사로 쓰이는 거죠. 예, 애주 맞습니다. 이 구문에서 사실 as의 정확한 뜻을 모르셔도 어법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법 문제는 구문을 묻는 거지 해석을 묻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as가 접속사로 쓰이고 그 뒤에 이어지는 구문이 주어 동사가 있는 절이라는 걸 알면 풀 수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 출제된 2개의 문제는 그런 식으로 충분히 풀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능 영어 어법 문제를 최종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쭉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살펴봤네요. 어법 문제는, 그러니까 수능 영어 어법 문제는요, 어법에 초점을 맞추는 거니까 해석을 최소화하고 물어보는 밑줄 근처를 보고, 그리고 그 기출 9개의 문제를 풀어보면 충분히 맞출 수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명심하셔서 매일 한 30분 정도 시간을 내셔가지고요, 어법 문제 하나 맞추시죠. 예. 물론 그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준비를 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 힘내시고요. 응원할게요. 화이팅! 더 좋은 수업, 더 좋은 세상. 언어를 넘은 치유. 이 꿈에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